네, 진짜 주식 2부 APM 시청자 마스터의 판단을 위해 핵심 전략만 제시하겠습니다. 오늘도 강준혁, 임종혁 비서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오랜만에 뵙습니다. 예, 강준혁 비서입니다. 아, 그래 어울립니다. 네, 두 분 다 굉장히 어울리는 딱 비서에 딱 맞는 오랜만에 이렇게 뵙는데 저희가 비서로 들어왔습니다. 네. 사실은 선서 좀 해야 되고 네. 뭐 여러 가지 좀 해야 되는데 오늘 시장이 그런 거 할 분위기가 아닙니다. 네. 오늘 보면 외국인들이 5조, 네. 근래에 5조의 매도를 처음 봤습니다. 네. 오늘 좀 강력한 매도세가 보여졌는데 그래서 오늘 시장에 대해서 지금부터 제가 낱낱이 네. 속 시원하게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도 각오의 말씀은 해봐야죠. 비서로서 네. 이제 매주 목요일 이 시간을 책임져 줄 테니까 네. 시청자 여러분들이랑 각오의 말씀 짧게 들어보고 시장 이야기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강준혁 비서. 예, 우리 시청자 회장님들께서 네. 보통 이제 어디를 가셔야 되는지 잘 모릅니다. 그렇죠. 지금 빠져야 되는지 사야 되는지도 맞습니다. 헷갈리고 이럴 때마다 이 강준혁 비서가 여러분들을 어디로 가야 되는지 사실 이제 오늘 오전에 말씀을 할 때 그래요. 말씀을 드릴 때 시장이 좀 애매하다. 이제 좀 빠지시는 게 좋을 것 같다. 현금화를 좀 하자 이렇게 딱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요. 또 우리 회장님들께서 반은 따라오시고 반은 또 에이 괜찮겠지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네. 괜찮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만약에 뭐 현금화를 하자라고 했는데도 현금화를 안 하셔도 여러분들 푸근하게 계속해서 옆에서 도와드리는 그런 비서가 되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 더 해주셔야죠. 안경. 예, 고맙습니다. 좋습니다. 네. 빨간 안경은 컨셉이다. 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보면서 그래요. 요거 우리 강준혁 대표님 이렇게 해주셨는데 이거 괜찮습니다. 네. 저희 3명 다 안경을 썼네요. 그러고 보니까. 아, 그런가요? 네. 네. 자, 이어서 우리 임종혁 비서. 외모로만 비주얼을 봤을 때 임종혁 비서가 가장 근사치가 아닌가 싶은데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오랜만에 뵙네요. 네. 예. 자,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비서로서 이 시간을 책임질 우리 임종혁 비서의 다짐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개인적으로 겸손한 종목을 좋아합니다. 호재가 분명히 존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래 호재가 현재 주가에 반영이 안 된 종목들, 그런 종목들을 우리 회장님들께 적극적으로 이제 소개해드릴 예정입니다. 주가의 어떤 상승을 유발할 수 있는 촉매제와 방아쇠가 있는 그런 기업들, 주가 오르기 전에 제가 우리 시청자 회장님들께 잘 알려드릴 테니까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그래요. 좋습니다. 채팅창이 뜨겁습니다. 환경의 충신 비서, 임비서 뭐 이런 얘기 있고요. 강 비서도 글이 있습니다. 안경이 작아 보이는 강 비서. 고맙습니다. 네, 그래요. 어쨌든 목요일 이 시간 오늘 시장은 좀 네. 힘들었지만 저희는 그래도 또 내일의 희망을 갖고 오늘 안 좋은 기운 좀 털어버리고 활기차게 저희는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청자만 바라보는 APM 본격적으로 출발해 볼 텐데요. 시장의 분위기와 상관없이 우리 비서실은 냉정해야 됩니다. 오늘 시장에서 시청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이야기 빅 퀘스천으로 출발해 볼 텐데요. 첫 번째 퀘스천부터 만나보겠습니다. 보여주시죠. 자, 오늘 첫 번째 빅 퀘스천은요. 하락장 속 삿바 싸움. 외인셀, 개인 바이. 사느냐 파느냐. 외인은 팔고 개인은 샀다. 오늘 하락장 앞서 오프닝 때도 저희가 말씀을 드렸지만 5조의 매도, 거기에 요즘 이쁨을 받던 기관의 2조의 매도, 그쵸. 이 물량들을 개인들이 다 받아내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자, 단도직입적으로 가야겠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는 게 맞나요? 파는 게 맞나요? 사실 이제 요즘 시장을 좀 보게 되면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조금 과감한 선택을 좀 해야 될 필요성은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지금 뭐 개인들의 빚이 한 30조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중에서 8조 정도가 오늘 매수가 들어가는 걸 보면서 사실 좀 많이 걱정이 됩니다. 근데 이게 첫 번째 하락이기 때문에 아마 이게 밑에서 물 타신다고 담아놓은 받쳐놓은 물량이 외국인들이나 기관들의 매도 부분에 그냥 매수 체결이 된 네. 그러한 시점인데 첫 번째 매도이기 때문에 사실은 별로 관계는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밀릴 때마다 매수하는 것 자체도 일단은 크게 부담은 되지 않는다 이렇게는 생각은 드는데 사실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 네. 우리가 사람들 만나서도 역시 마찬가지인데 옛날에 칭찬받는 행동을 했는데 어느 순간 그 행동을 했는데 욕을 먹으면 이건 조금 불안한 신호를 볼 수가 있잖아요. 최근에 미국 시장을 보게 되면은 사실 이제 반도체 기업들 AMD 같은 경우에도 실적이 안 좋게 나온 건 아닙니다. 실적이 굉장히 좋게 나왔고요. 좋게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뭐 여러 가지 이유를 많이 갖다 붙였어요. 네. 실적 나왔던 부분이 중국의 일회성 이익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라는 얘기로 일단 두 대를 맞고 두 번째는 AMD가 엔비디아보다는 그래도 성장성이 약한데
지금 퍼가 너무 높다. 두 가지로 예전 같으면은 야 실적 좋게 나왔고 향후에도 기대감이 있다라고 하면서 그래요. 이뻐해 줬을 모습인데 지금 실적이 좋게 나와도 맞았다라고 하는 부분은 조금 시장에서 시사하는 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지금 개인들이 매수했는 부분은 뭐 전부 다 회복된다 이렇게는 생각은 하는데 그래요? 예, 이 부분 자체는 시장 안에서 어떤 회복의 시그널 자체가 시간이 조금 걸릴 가능성은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결국은 그 조정이라는 건 기간 조정이 들어온다는 얘기인가요? 가격 조정이 될 가능성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이전에 이제 제가 지금 유튜브에서도 종종 말씀해 드리는데 시장이 예전에 뭐 버블이 되었던 우리 인터넷 버블이라고 얘기하는 그 네. 시점에서 시장이 많이 올랐을 때도 기본적으로 한 20%, 24% 정도는 조정을 받았거든요. 시장이. 그런 식의 조정이 언제든지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가장 좋은 거는 매수하지 않는 게 가장 좋죠. 외국인하고 똑같이 움직이는 게 가장 그래요? 좋은데 뭐 이왕 매수했는 거 어떡하겠습니까? 괜찮다. 지금은 충분히 반등할 때까지는 기다려 줄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저희 앞서 하단에 질문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 수급 싸움 누가 이길까? 예. 이제 외국인하고 기관하고 본의 아니게 한 편을 먹은 모양새가 그렇죠. 됐고요. 예. 그 반대에 개인 투자자들이 있는데 이번 싸움은 개인이 이길 겁니다. 이번 그러니까 싸움 괜찮습니다. 예, 그래요. 예. 마음에 듭니다. 예. 우리 강 비서님, 네, 마음에 듭니다. 예. 자, 그러면 우리 임종혁 비서께도 질문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AI 밸류에이션 논란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뭐 이게 일각에선 과도한 음모론 아니냐, 뭐 이런 의견도 있고요. 또 한쪽에서는 실제 조정의 신호 아니겠느냐라고 또 이제 공포를 덜컥 집어먹는 사람이 있습니다. 네. 임종혁 비서는 이 부분에 대한 어떤 판단을 갖고 계실까요? AI 거품론은 아직은 시기상조인 것 같습니다. 시기상조. 네, 그러니까 AI 데이터 센터에 대한 투자가 계속 될 거고 여기에 연동돼서 HBM 등 고부가가치 메모리 가격은 내년까지 상승 흐름이 이제 유지가 될 것 같습니다. 네. 만약에 메모리 가격이 올해 상반기 중으로 고점을 찍고 하반기부터 계속 빠진다고 가정하면은 지금 주식하면 안 되겠죠. 하지만 메모리 가격이 계속 올라갈 수 있는 공간이 충분히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AI 혁명 속 메모리 반도체 가격의 피크아웃 논란도 시기상조, AI 그 거품론도 시기상조라고 저는 이제 보고 있고 이 AI 밸류체인 여러 기업 중에서 실적이 예상치를 상회하는 기업도 있을 거고 네. 실적이 예상치를 하회하는 기업도 있을 거고 그리고 미래 실적 가이던스가 로맨틱하게 제시되는 기업도 있고 다소 보수적으로 제시되는 기업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흐름 속에서 증시는 춤을 출 겁니다. 왜냐하면은 증시의 특징은 저점 대비 많이 올라간 이후에는 작은 악재에도 예민하게 반응할 수 있거든요. 지금이 약간 그런 국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풀매수 전략을 추구하는 건 바람직해 보이지 않고요. 현금을 어느 정도 20, 30% 정도 확보한 상태에서 매수를 하더라도 분할 매수를 해야 된다고 좀 보고 있고 그리고 주식은 어차피 비중 확대, 비중 축소, 분산 투자의 마법이기 때문에 이 마법에 입각한 원칙을 준수하는 그런 매매를 하셔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고 그리고 그 조정을 받을 때 오히려 올해 예상 주도 섹터로 포트폴리오를 좀 슬림화시키는 그런 전략을 이제 추구하셔야 나중에 이제 시장이 긍정적으로 이제 전개가 될 때 시장을 압도적으로 이길 수 있는 투자 포트폴리오를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좀 질문을 드려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연초에 근데 네, 좋은 것 같지 않은데요? 그래요? 예. 좋은 것 같지 않다는 저는 게 무슨- 이번에 임 비서님 의견에 조금 반대하는데 그래요. 우리 반대 의견 있으면 들어보겠습니다. 시청자분을 위해서 말씀하실 때 풀매수 말고 이렇게 했는데 벌써 풀매수고 벌써 미수가 들어가신 분들 우리 회장님들이 많은데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럼 주식을 매도해야 된다 이런 뜻이 되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사실은 이제 주식을 이미 슬림화하신 분들은 주식에 이제 소위 회장님들도 고수분들이 아마 그렇게 되셨을 것 같고 그렇게 안 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더 이상 뭐 하지는 않는다라고 하더라도 지금 부분 지켜도 괜찮다. 제가 다시 한 번 더 위로의 말씀 좀 볼 드리도록 수 있습니다. 하겠습니다. 저는 임종혁 비서가 해준 말을 어떻게 해석했냐면요. 일단 외국인들 기관이 들어올 때 차익 실현하셨던 매물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개인 투자자분들.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현금을 보유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현금을 지금 풀매수하는 건 아니다라는 식의 해석을 좀. 제가 모시는 회장님들이 주초심 회장님이라고 저는 일단 저희 주식의 초심이라서 초보라서 죄송합니다. 저는 일단 저희 동네 분녀회부터 시작해서 회장님 쪽으로 이렇게 쭉 가고 네, 있는데. 알겠습니다. 그럼 이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연초에 저희가 올해 전망을 할 때 계속 모아가는 전략이라는 말을 계속했습니다. 시장이 조정받을 때 이게 조정이 오겠습니까? 요즘같이 이렇게 뜨거울 때 라는 말을 할 정도로 시장이 너무 뜨거울 때 오늘 같은 경우가 월요일 날도 그렇고 모아가는 전략으로 그럼 들어가야겠다 해서 빠질 때마다 모으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이분들이 이런 전략은 맞는지와 함께 또 하나 궁금한 건
오늘 빠졌을 때 좀 들어가려고 봤더니 음, 어떤 종목을 봐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오늘 같은 경우는 어떤 섹터를 봐야 될지 시장을 보면서 감이 잘 안 왔던 그런 하루가 아니었나 싶은데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의견 갖고 계실까요? 일단은 원래 모으시기로 하셨던 우리 투자자분들께서는 그냥 모으셔도 저는 관계없다 이렇게 그래요? 생각을 합니다. 뭐 사실은 이제 2% 밀렸을 때 모으는 건 가능한데 4% 밀렸을 때는 무서워서 못 그렇죠. 모으겠다 이거는 아니거든요. 많이 밀리면은 더 찬스다, 더 싸게 살 수 있다라고 해서 모을 수는 있는데 원래 이제 트레이딩으로 하시는 분들은 그 모으는 부분은 조금 자제하셔야 되고 투자 부분도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셔야 되냐면 요즘 이 얘기를 자꾸 하고 있단 말이에요. AI 부분을 AI 이제 GPU라든지 AI 칩을 사는 회사들이 기본적으로는 뭐 우리 뭐 아마존이라든지 아니면 AI를 구축한 회사들도 이걸 사지만 네. 일단 마이크로소프트 그러니까 워드를 만든다든지 아니면 그 우리가 PPT를 만든다든지 아니면 어도비 같은 문서를 만드는 회사들도 이걸 산단 말이에요. 근데 요즘 워드 작업을 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AI한테 물어보면 네. 워드를 쳐주니까 자기들이 그럼 그걸 그대로 뭐 문서화를 한다든지 PT도 어떻게 보면 AI 챗GPT나 제미나이한테 물어보면 그걸 그렇죠? 해주니까 그럼 소프트웨어 업체들은 다 망하겠네? 그럼 소프트웨어 업체들이 망하면은 반도체가 원래 생각했던 것만큼 필요 없을 수도 있겠네? 네. 라는 위기감 때문에 그렇죠. 지금 시장이 약간 좀 흔들리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은 억지스럽지 드는데 않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좀 억지스러운 거 이게 아니에요? 억지스럽다라고 생각하시는 우리 회장님들께서는 네. 모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도 이게 약간 좀 억지스럽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네네. 때문에 원래 이걸 모아 가시는 분들은 지금 시점이 모아 가실 수 있어요. 특히나 이게 좀 투자자 마인드를 가진 모으시는 회장님들의 마인드는 어떠냐 하면 10% 20% 마이너스 난다고 쫀다라는 표현이 아니라 겁먹지 않습니다. 겁먹지 않는다. 더 모을 수 있는 기회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그냥 모아 가실 수가 있는데 방금 말씀하신 것 중에서 트레이딩을 하시는 우리 회장님들께서는 이게 흔들리면은 마이너스 5%만 돼도 가슴이 뛰어서 이거 팔아야 되나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분들하고는 조금 다른 전략으로 모아 가시는 분들 그대로 모아 가셔도 되고 두 번째로는 시장이 밀릴 때 그럼 뭘 사야 될까? 그렇죠. 오늘 같은 경우는 사실은 마음속에 반도체를 품고 계신 분들 굉장히 많으실 거거든요. 네. 근데 반도체에 손이 안 나가더라고요. 그렇죠. 네. 근데 우리 MC님은 어떤 스타일인지는 모르겠는데 어떤 애한테 잘해주려고 그러는데 걔가 나한테 갑자기 막 화를 내요. 그러면은 밥 사주려고 생각이 들었다가도 그날은 사라지죠. 야, 없잖아요. 다음에 밥을 먹어야겠다. 마찬가지로 종목을 사실 때도 트레이딩을 할 때는 돌파를 한다든지 가는 종목을 위주로 매수를 하는데 그런 종목이 없으면 그냥 혼자 밥 먹으면 됩니다. 그런 종목 무리해서 살 필요는 그렇죠. 없다. 그럼 무리해서 살 필요 없고 그리고 만약에 무리해서 살려 그러면 요즘 살 종목이 한 번씩 튀어나오잖아요. 어제 같은 경우에 저도 뭐 진행을 했습니다만은 태양광 같은 종목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종목도 수급이 근데 굉장히 빨리 돌아가니까 그래요. 요즘은 어떠냐 하면은 진득히 앉아서 밥을 먹다가는 좀 많이 낭패를 당할 수 있으니까 김밥만 먹는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임종혁 비서 이럴 때 그러면 임종혁 대표는 어떤 섹터를 좀 주목하고 계신지도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조정을 받으니까 네. 정말 오늘 같은 경우는 그동안에 시장에서 쓰던 로봇, 반도체, 2차 전지 뭐 계속해서 돌고 있던 이런 섹터들 한 개도 못 보겠더라고요. 오늘 같은 날은. 그래서 이게 만약에 많이 조정을 받았으면 이게 기회다라는 생각도 들어야 되는데 전반적으로 주저앉으니까 네. 어떻게 해야 될지 몰랐는데 이럴 때는 어떤 뭐 옥석 가리는 방법이라든지 어떤 섹터를 좀 봐야 될까요? 일단 바이오 쪽도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업황이 너무 좋은 반도체 쪽도 봐야 되는데 모든 바이오와 모든 반도체가 좋다는 얘기는 절대 아니고요. 네, 그 네. 안에서 옥석을 좀 가려야 된다라고 저는 이제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바이오주는 너무 조그만 기업들 공략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유명한 기업들 위주로 잘 챙겨보시면 되는데 네. 우리가 널리 알고 있는 바이오 대표 기업 중에서 빅파마와 기술 이전 계약을 체결한 경험이 있는 기업 그리고 앞으로 또 다른 빅파마랑 대규모 기술 이전 계약을 체결시킬 잠재력이 있는 네. 그런 기업들만 잘 챙겨보시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지금 빅파마들이 특허 절벽에 대한 공포감을 크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특허가 이제 시차를 두고 종료될 가능성이 높은 정맥 주사 제형 블록버스터 바이오 의약품에 대한 SC 제형으로의 전환 프로젝트에 가속도가 붙고 있어요. 이럴 때 가장 크게 이제 러브콜을 받을 수 있는 기업이 바로 알테오젠이라는 거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현재 출시된 그 ADC 치료제의 왕 중의 왕은 에너투입니다. 에너투보다 안정성이 더 뛰어나고 더 멋진 유효성 데이터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차별화된 플랫폼 기술이 있는 기업이랑 비파마들이 계약을 체결해야 되는데
포스트 NO2를 개발하고자 하는 빅파마들의 간지러운 곳을 긁어줄 수 있는 기업이 바로 콘주얼이라는 ADC 신약 개발 플랫폼 기술을 갖고 있는 리가켄바이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대로 된 퇴행성 뇌질환 치료제가 존재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은 뇌혈관 장벽 투과율이 낮아서 약효가 제한적입니다. 근데 이런 기술적인 난제를 극복하게 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기술이 바로 그래파디 B라는 플랫폼 기술입니다. 이 기술을 활용하면은 빅파마들이 차세대 퇴행성 뇌질환 치료제 개발에 성공할 수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ABL 바이오도 작년에 러브콜 받았죠. GSK랑도 계약 체결했고 일라일이랑도 계약 체결했으며 또 올해도 추가적인 어떤 기술 이전 계약 체결 이슈가 이제 수면 위로 올라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느낌의 기업들 위주로만 관심을 갖는 게 좋아 보이고 또 반도체 쪽은 HBM4 진짜 수혜지만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HBM4에 TC 본더가 당연히 필요할 거 아니에요. 무조건 필요합니다. 근데 TC 본더를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 마이크론 등이 이제 TC 본더를 도입을 할 때 기존에 있던 그 장비를 고쳐서 쓰는 게 아니라 개량해서 쓰는 게 아니라 새로운 장비를 이제 구매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럴 때 이제 수혜를 볼 수 있는 한미 반도체 같은 기업들이 HBM4 본격화 시대가 본격화될 때 수혜 강도가 좀 높은 편이라는 것도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 또 한미 반도체 외에도 이오테크니스 같은 기업들이 레이저 스텔스 단신 장비 등으로 HBM4 시장 안에서 아주 멋진 활약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이 조정을 받으면은 눌림목 공략을 하면 되는 거고 애매하게 위치하고 있으면 일단 전략적으로 그냥 방치하고 나중에 이제 매수 구속 포착하면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아우 광범위하게 말씀해 주셔서 공부를 우리 시청자 마스터께서 공부를 좀 많이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희가 하나씩 편안하게 머릿속에 쏙쏙 넣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시청자 여러분 저희와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퀘스천 만나봤고요. 그래서 다음 퀘스천 이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여주시죠. 자 다음 퀘스천입니다. 에코프로비엠 드디어 흑자 지속 가능성은 이라는 퀘스천입니다. 자 에코프로비엠 흑자 전환 많은 분들이 궁금한 게 이게 흑자 전환이 됐어. 근데 이게 일회성인지 아니면은 이게 구조적 변화의 시작인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도 많이 하실 거고 에코프로비엠이 마중물 2차 전지 전반적으로 마중물 역할을 해줄 건지 여러 가지 좀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먼저 우리 강준혁 비서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2차 전지는 내용상으로는 좋아요. 네, 너무 좋죠. 타이밍이 오느냐 안 오느냐는 조금 다른 문제일 수도 있는데 우리 마스터분들이나 우리 시청자분들 또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게 좋은 내용이 있는 종목을 사면은 물린다. 좋은 종목이 나온 종목, 좋은 내용이 있는 종목은 타이밍이 오면 산다. 이렇게만 생각을 하시고. 이해가 잘 안 됐습니다. 좋은 종목을 사면 물린다? 그러니까 트레이딩을 할 때 내용이 굉장히 아름다운 내용들이 있죠. 예를 들어서 이제 에코프로비엠이라든지 2차 전지다. 전기차 부분은 좀 많이 힘들어질 수 있다라고 얘기는 하고 있지만 전기차의 유럽의 어떤 침투라든지 미국의 침투는 좀 힘들어지고 있는 그런 상태니까 우리나라의 2차 전지가 전기차 부분에서도 효과가 일단은 줄 수가 있고 그리고 중국에서 만들고 있는 2차 전지는 밀도가 굉장히 좀 낮죠. 네, 낮죠. 그렇기 때문에 2차 전지가 좀 커야 돼요. 근데 우리나라는 리튬이온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밀도가 높다 보니까 로봇이나 이런 데 사용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얼마 전에 보니까 이마트 트레이더스인가요? 거기서 로봇을 드디어 팔기 시작을 하던데. 그래요? 이게 상용화가 본격화되는 시점이 이제 올해 하반기 부분이라고 했을 때 로봇 부분에 들어가는 2차 전지는 리튬 이온 전지여야만 한다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고 더 나아가서 전고쳐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면 한국의 2차 전지 부분이 굉장히 의미가 있어지는 거고 요즘 이제 무기 체계를 보더라도 전투기가 혼자 날아가지 않습니다. 드론을 같이 깔고 가는 경우도 많고 로봇 개가 또 달려나가는 경우가 있는데 그 이 부분도 전부 다 2차 전지가 들어가는 부분이죠. 그러면 2차 전지의 확산 자체가 올해부터 본격화된다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2차 전지의 내용은 전부 좋고 여기다가 ESS까지 붙으니까 이건 무조건 사야 된다. 이런 식의 내용이 나와서 사면 물린다고요. 물린다고요? 그렇죠. 이렇게 해서 사면 잠깐만. 충격입니다. 예, 사면 물리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보고 사는데 그런 내용들이 나온 종목군들을 모은 다음에 그 다음부터 시작을 해서 기술적 분석으로 타이밍이 올 때만 산다. 그러니까 버스에서 이쁜 사람을 만났다고 무조건 결혼하자 그러면 뺨을 맞으니까 그런 식의 타이밍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 단지 2차 전지가 이제부터는 저는 실적이라든지 하는 부분은 이제 시작이다.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시작을 해서 관심 종목에 넣어놓고 보신다든지 아니면은 지금 아까 얘기했는 반도체 매수를 이제 꾸준히 그냥 투자식으로 하시는 분들의 개념으로서는 저는 한 달에 한 번씩 적립식으로 충분히 투자를 해도 올해 하반기에는 좀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또 생각을 합니다. 그럼 단도직입적으로 한번 여쭤볼까요? 우리 강준혁
비서는 잠시 후에 저희 종목 공개가 있습니다. 네. 그때 그 종목이 혹시 2차 전지인가요? 좋은 내용인데 타이밍이 나온 종목으로 가지고 왔고요. 2차 전지는 아닙니다. 2차 전지 아니죠. 예, 그럼 예. 2차 전지의 좋은 내용인데 이 타이밍이 나온 종목은 뭐가 있을까요? 지금 현 타이밍이 지금 나올랑말랑하는 종목군들이 많고 네. 그런 종목군들은 제가 모아서 오늘 방송 끝나고 공개 방송에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하나도 안 해주시고요. 가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히. 예. 네, 알겠습니다. 제가 잠시 후에 어떻게든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임종혁 비서, 이 네. 2차 전지에 대해서는 지금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신지를 한번 전체적으로 총평으로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수익성 개선으로 인한 투신 개선은 지속된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반도체주보다 뭐 상대적으로 덜 올랐기 때문에 전고점을 돌파해도 이상할 게 전혀 없고 만약에 추가적으로 조정이 나오면 일부 2차 전지 주들은 적극적으로 좀 매수를 해도 된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유는 명확합니다. 일단 리튬 가격이 12월 저점 대비 1월 달에 제법 많이 네. 올랐고 물론 상승폭을 좀 반납했지만 리튬 가격의 전반적인 흐름은 저점과 고점이 올라가는 상승 트렌드로의 전환이 유력시되고 있고 니켈 가격도 오른 상태에서 상승폭 일부 반납하고 다시 이제 저점과 고점이 올라가는 그래요. 그런 모습이 이제 포착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니켈 가격과 리튬 가격이 상승을 하면은 양극재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출하 단가가 상승을 하게 되고 그리고 재고 자산에 대한 평가 이익이 발생됩니다. 그리고 마진 스프레드가 긍정적으로 이제 확대되는 이유는 뭐냐면은 과거에 이제 저가로 구매했던 원재료가 이제 투입이 되고 네. 또 이제 리튬이나 니켈 가격 추이에 비례해서 출하 단가가 상승할 수 있기 때문에 수익성이 유의미하게 개선될 수 있다는 걸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전기차 배터리 업황은 불확실성이 크지만 ESS 배터리 업황은 이렇게까지 좋아도 되나 싶을 정도로 좋아요. 그래서 ESS 배터리형 양극재 출하량이 지금 급증 추세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동사에는 또 숨겨진 재료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에코프로비엠은 전통적으로 삼성 SDI랑 상당히 우호적인 관계를 맺고 네, 있습니다. 네. 삼성 SDI가 글로벌 전고체 배터리 퍼스트 무버고 삼성 SDI의 목표는 내년도에 전고체 배터리를 상용화시키는 게 목표입니다. 그 전고체 배터리의 핵심은 고체 전해질이죠. 고체 전해질을 동사가 시차를 두고 본격적으로 양산해서 삼성 SDI에 납품하는 그런 네. 시나리오도 수면 위로 올라올 수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 또 그리고 이제 코스피 이전 상장도 이제 추진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전 상장 전에 메이저 수급이 유입되는 그래요. 모습도 확인될 수 있어 보이고 또 그동안 에코프로비엠 장기 하락에 베팅했던 분들이 만약에 주요 저항선을 동사가 돌파하면은 어쩔 수 없이 눈물을 흘리면서 쇼커버닝을 해야 됩니다. 그때 동사가 더 많이 오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또 헝가리 공장이 본격적으로 가동이 되면은 유럽 전기차 시장 성장의 최대 수혜주라고 분류되면서 좀 멋지게 저점과 고점이 올라가는 상승 트렌드가 확인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장기적으로 봐야 되는 기업이 맞는 것 같습니다. 장기적으로 본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앞서 이런 말씀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적극 매수라는 표현을 하셨거든요. 네. 지금 하단의 자막에 나오고 있는 것처럼 지금 저점 매수 이게 뭐 모든 2차 전지가 전부는 아니라 일부 종목은 많이 올라온 종목도 있습니다만 네네네. 지금 2차 전지 좀 공격적으로 들어갈 타이밍이 지금이라고 보시나요? 아닙니다. 네, 그래요? 저는 올해 시장 전망을 상고하저로 보고 있거든요. 상고하저. 상고하저예요. 그래서 아마 생각보다 3월 달에 좀 증시가 변동성이 확대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3월 달부터 그때부터 2차 전지 주요 기업들 타점을 잡기 위해서 그때부터 공부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미 사신 분들이야 뭔가 끌고 가시면 될 것 같지만 이해했습니다. 좀 더 싸게 사고자 하시는 분들은 3월과 6월 사이에 공부를 집중적으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 시점에 적극 매수 타이밍의 섹터는 앞서 말씀하신 반도체? 근데 그것도 아쉽게도 아닌가요? 적극 매수할 섹터 한 군데도 없어요. 지금 왜냐하면 올랐잖아요. 호재가 현재 주가에 반영이 됐기 때문에 매력이 없어요. 기대 수익률이 낮아요. 그러니까 이론적 목표가에 수렴을 했기 때문에 장기 투자 시 추가할 수 있는 기대 수익률의 스케일이 작습니다. 하지만 언젠가 가격 매력이 부각될 때 공략하면은 높은 수익을 추가할 수 있겠죠. 그러면 지금 매수를 할 수 있을 만한 타이밍에 있는 섹터들은 여태까지 언급이 많이 안 됐던 섹터들이겠네요. 근데 이거 전략 잘 짜야 돼요. 지금은 이제 우리가 등산을 해보면 아시다시피 네. 올라가잖아요. 올라가죠. 올라간 다음에 바로 내려가는 게 아니에요. 쉬지요. 오대산 같은 데 가면은 능선이 기가 막힙니다. 네. 능선을 타는 거예요. 능선 타면서 지지선에서 매수하고 저항선에서 매도하고 지지선 매수하고 저항선 매도하고 이렇게 좀 주간 전략, 월간 전략을 체계적으로 이제 짜신 분들이 시장에서 돈을 좀 벌 것 같고 바이앤홀딩으로 무조건 나 100% 200% 먹을 거야. 나 말로 홈런 칠 거야. 이런 식으로 이제 접근하시는 분들은 돈을 생각보다 많이 못 벌 것 같습니다. 야,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저희 프로그램 계속 꾸준히 봐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그 능선 여러분에게 최효율적인 안내자가 돼서 그 능선 저희가 한번 시청자 여러분과 함께 멋지게 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2차 전지에 관한 빅퀴즈처 만나봤는데요. 뭐 추가적으로 하신 말씀 있으시면 들어보고 없으면 다음
또 질문 만나보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질문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여주시죠. 자, 다음 질문은요. 오랜만에 볕든 태양광주, 키워드는 머스크, 미국. 이게 태양광, 뭐 신재생 에너지, 풍력. 오랜만에 볕이 떴다라고 저희는 표현하지만 이 태양광하고 우리가 기존에 생각하고 있는 태양광하고는 좀 결이 제가 볼 때는 확 다른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이게 일론 머스크의 입에서 출발한 태양광 예약인데 자, 이 흐름 혹은 이 일론 머스크의 이 말 결론적으로 우주에 짓겠다는 얘기거든요. 가장 궁금한 건 이 지금 테마인데 이게 산업으로 변질될 수 있는지, 과연 이게 연속성이 있는 이야기인지, 신뢰가 되는 이야기인지 이런 부분이 좀 궁금하긴 합니다. 강준혁 비서부터 한번 여쭤볼까요? 일단은 우리가 데이터 센터를 짓게 되면 네. 항상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냉각 전력이죠. 문제입니다. 네, 냉각. 냉각. 첫 번째는 냉각 문제고 냉각을 하기 위해서 전기를 많이 쓰는 네, 거거든요. 근데 우주가 많이 춥습니다. 그렇죠? 춥죠. 덥지는 네. 않으니까. 그래서 이제 우주로 이걸 쏘아가지고 냉각에 대한 전력 비용을 줄일 수가 있고 두 번째 이제 전력 비용을 이제 써야 되는데 이 전력 부분을 태양광이 계속해서 쏟아지니까 이걸 갖다가 해보겠다라고 일론 머스크가 얘기를 합니다. 굉장히 공상과학 같은 얘기를 하는데 시장에서 기대를 하고 있는 것은 항상 공상과학 같은 걸 해내는 네. 그러한 일론 머스크의 모습을 보면서 이번에도 기대를 가지고 있는 걸로 일단 보이는데 저는 사실은 이건 그냥 테마로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 내용으로만 본다면 그리고 그 내용으로 본다면 우리나라 태양광 관련된 기업들 중에서는 하나 외에는 크게 그렇죠. 수혜를 볼 수 있는 회사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주 공간에서 태양광의 어떤 소재하고 지구에 있는 태양광의 그렇죠. 소재는 다르죠. 이제 다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도 말씀드리는데 사실 이제 이런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전라남도였나요? 태양광 풍력 발전소가 하나 넘어지는 네. 그런 모습들도 일단 보였고 지구가 따뜻해지면서 바람이 적게 불다 보니까 풍력에 대한 관심이 많이 줄었단 말이에요. 이렇게 생각을 했을 때 가장 다음으로 떠오르는 대안 자체가 태양광이었고 정부에서도 태양광을 지금 발전 단가를 낮추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머스크까지 이런 얘기를 하니까 산업하고 같이 연계가 되면서 올랐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게 전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여러분들이 우리 태양광 관련된 정보를 보면 하나솔루션이라든지 아니면 HD 현대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사업의 영역 자체가 조금 다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HD 현대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국내, 하나솔루션은 미국 쪽 이렇게 좀 나뉘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조금 다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근데 지금 주가가 오르는 걸 보면은 HD 현대에너지솔루션이 더 세게 가잖아요. 네. 이거는 머스크 때문에 오르는 것이 아니라 국내에서의 어떤 태양광 산업을 키우기 위한 부분 때문에 이쪽이 조금 더 강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그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좋습니다. 그리고 태양광만 보시지 마시고 원자력하고 태양광을 같이 엮어서 보시는데 일론 머스크가 얘기하는 우주 관련된 부분은 그냥 트리거다라고만 생각을 하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장기로 보셔도 좋습니다. 좋습니다. 일론 머스크의 어떤 발언, 그래서 태양광에 대한 관심, 그 에너지를 또 어떻게 또 오느냐, 뭐 여러 가지 좀 관련주들을 여쭤보려고 했는데 어쨌든 뭐 강준혁 비서가 명쾌하게 정리를 해줬습니다. 자, 우리 임종혁 비서는 태양광. 지금 뭐 강준혁 대표의 말의 요는 이겁니다. 일론 머스크로 시작된 이 태양광 신재생 에너지의 이쪽 관심도가 아마 신재생 에너지 쪽으로 좀 퍼지지 않겠느냐라는 의견이시거든요. 네. 임종혁 대표는 어떻게 보시나요, 이 부분? 뭐 태양광주 중에서 뭐 일부 종목들은 계속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태양광주 중에서 뭐 탑픽은 누가 뭐라 그래도 하나솔루션이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뭐 최근에 이제 우주항공 테마 중 하나 태양광 테마가 이제 급등한 배경을 살짝만 요약해 보자면은 뭐 우주 공간에 뭐 태양광 패널을 깐 다음에 거기서 이제 생산되는 전기로 우주 데이터 센터를 돌리는 그런 시대가 언젠가 도래될 수 있다라는 그런 재밌는 스토리로 움직인 거잖아요. 근데 이제 사실은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기보다는 그건 먼 미래 얘기니까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지 말고 AI 데이터 센터 착공 건수가 계속 증가하고 거기에 연동돼서 전력 인프라를 계속 구축해야 되고 여기서 또 태양광이 할 수 있는 역할도 무궁무진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스토리 안에서 진짜로 낙수효과를 보는 기업들을 잘 챙겨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솔루션을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열심히 봐야 되는 종목이라고 보고 있는데
지금 뭐 하나 솔루션의 그 미국 그 공장, 그러니까 일단 모듈 중심으로 이제 가동을 하고 있는 그런 공장이 있는데 이제 하나 솔루션의 이제 큰 그림은 뭐냐면은 이 미국 공장에서 인곳, 웨이퍼 그리고 셀 모듈을 모두 싹 다 이제 양산하는 그런 수직 계열화를 이제 목표로 하고 있고 폴리실리콘을 제외한 나머지 그 공정을 미국 내에서 모두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스토리를 갖고 있는 기업이에요. 그래서 이 스토리가 완성이 될 때쯤 되면 주가가 많이 올라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수직 계열화가 완성이 되는 어떤 그런 프로세스 안에 지금 있는 거고 이게 완벽하게 그 공장이 가동이 되면 이미 시가총액은 지금보다 훨씬 높은 위치에서 이제 존재하고 있을 거니까 지금부터 하나솔루션 열심히 공부하면서 눌림목 자리를 찾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같은 질문 한번 드려볼까요? 태양광이든 뭐 신재생 에너지든 이쪽 관련한 종목들 타이밍 지금 들어간 타이밍이라 보시나요? 일단 태양광 쪽에서 하나솔루션은 조정 시 관심 가져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해상풍력 시장 성장에 뭐 진정한 뭐 수혜주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SK 오션플랜트나 뭐 이런저런 전선 기업들, 뭐 그런 기업들도 뭐 조정 시 관심 가지면 되겠지만, 근데 뭐 전선주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대부분의 종목들이 저점 대비 많이 오르고 능선을 타야 되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네. 주간 전략 그리고 월간 전략을 잘 짜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태양광 신재생 에너지에 관련된 이야기를 해봤는데 뭐 추가적으로 하신 말씀 있으시면 들어볼게요. 우리 시장에서 이제 태양광 관련된 종목이라고 그냥 얘기를 하면 아까 말씀해주신 하나솔루션이라든지 HD 현대에너지솔루션만 얘기를 하는데 저는 차라리 폴리실리콘 관련된 종목군들을 간만에 여러분들이 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그냥 OCI 홀딩스 같은 종목을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여기 아까 얘기할 때 일론 머스크 부분이 그 우주에 관련된 얘기를 하고 난 다음에 떴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네. 여기서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는 것은 일론 머스크가 이거 관련된 회사들을 찾아다닐 때 한국 회사를 만난 게 아니라 중국 회사들을 만나기 시작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가치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으로 본다면 그냥 폴리실리콘 회사. 그래서 OCI 홀딩스도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이게 태양광 그러니까 신재생 에너지 쪽보다 이게 우주항공 쪽으로 오히려 좀 더 빨리 왜냐면 어쨌든 우주로 가야지 거기다가 뭔가를 세울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쪽으로 좀 더 빠르게 움직이지 근데 않을까. 우리나라에는 그럴 종목이 없어서. 그래요. 알겠습니다. 요 정도로 네.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의 주요 이슈를 다룬 세 가지 빅캐스천 우리 시청자 마스터께서 어떻게 판단하셨을지 궁금합니다. 자, 이제 다가올 내일장을 위해 내일 전략 리포트로 보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자 마스터의 내일 투자 전략을 위해 불필요한 이야기는 덜고 핵심 전략만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전략 리포트 시간인데요. 자, 먼저 브리핑, 두 분의 브리핑 만나볼 텐데 우리 강준혁 비서의 브리핑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여주시죠. 자, 강준혁 비서의 내일 전략에 대한 브리핑은요. 쉬었다 가실게요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일단 쉬었다 가실게요. 무슨 얘기일까요? 일단 시장이 굉장히 좀 불안하기 시작을 할 때 우리가 이제 가지고 있는 종목들도 마이너스가 날 수도 있고 아니면 오늘처럼 지수가 좀 조정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지수가 조정을 받고 내가 가지고 오늘 보니까 거의 개인 투자자들의 포트폴리오가 한 10% 이상 흔들린 것 같아요. 네네. 그러니까 1,000만 원 수익이었던 사람이 1억 가지고 투자를 하면서 1,000만 원 정도 수익이었던 사람은 마이너스로 살짝 돌아서는 그래요. 변동성이 굉장히 크고 아찔합니다. 네. 이런 식의 모습이 보이면 굉장히 마음이 좀 급해집니다. 그런데 마음이 급해지게 되는 이러한 시점에 시장이 조정받을 때 오르는 종목은 시장이 다시금 반등해서 올라갈 때는 일반적으로 조정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제가 밑에 머스크라든지 춘절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머스크 관련돼서 태양광이 움직이고 아니면 중국의 춘절 관련돼서 25만 명이 온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관련된 종목군들도 움직이고 있는데 그래요.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은 이 종목군들은 대부분 시장이 빠질 때 움직이는 종목이라는 거죠. 시장은 아직까지 상승 흐름이 꺾이지가 않았기 때문에 내일이든 아니면 모레든 다음 주 초든 언제든지 빠르게 또 상승으로 전환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이런 테마, 그러니까 시장이 밀릴 때 수익이 나는 종목군들은 그럴 때 다시금 마이너스로 돌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게 매매가 꼬일 가능성도 일단 있기 때문에 네네. 그렇게 빠르게 매매하기가 난 좀 힘들 것 같아라고 하시는 분들은 차라리 지금 부분에서는 다음에 시장이 돌 때 반도체가 셀지 2차 전지가 셀지 아니면은 다른 업종군들이 셀지를 파악을 해서 그쪽 주도주로 그냥 마음 편하게 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가장 힘든 게 가만히 있는 건데 지금 그렇게 한번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그러니까 같습니다. 오히려 지금 이럴 때 오늘 뜨거웠던 중국 소비주 춘절을 노리고 올라온 중국 소비주를 들여다보면서 매매를 하는 것보다는
좀 한 템포 쉬면서 시장을 좀 지켜보고 네. 반도체라든지 2차 전지라든지 로봇이라든지 다음에 도약을 할 그쪽 섹터에 대한 부분을 좀 천천히 보고 있는 것이 현명한 전략이 되지 않겠느냐 말씀해 주셨는데요. 좋습니다. 내일 리포트 또 우리 강준혁 비서가 리스크와 기회의 요인으로 나눠서 또 정리를 해주셨거든요. 먼저 리스크 요인부터 빠르게 보겠습니다. 첫 번째 리스크 요인은요, 정적 실적 불구 맞죠? 하여튼 실적 불구 조정받는 반도체주 이렇게 해주셨고요. 다음 리스트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리스크는요. 자, 소프트웨어 기업들의 연속성에 대한 불안감. 네. 이거를 이제 리스크로 뽑아주셨거든요. 네. 이거 무슨 내용인지 짧게 한번 들어볼까요? 앞서서 우리가 이제 AI 반도체 부분에 대한 버블 얘기가 처음에 나왔을 때는 시장 안에서는 전부 다 말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만 네. AI 버블에 관련돼서 지금 우려를 많이 했던 투자자들의 투자 심리들 때문에 주가가 상당 기간 많이 밀렸다는 것을 아마 다 그래요. 기억을 할 겁니다. 이번에도 역시 AI 버블 플러스 이제 소프트웨어 기업들의 수요 자체가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 이런 얘기들 때문에 반도체 관련된 종목, 특히 AI 칩이라든지 관련된 종목군들이 굉장히 좋은 실적에도 불구하고 향후의 미래가 좀 불안할 것이다라는 얘기로 인해서 밀리고 있는데 결국 이러한 불똥은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뛸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에서 시작한 불이 우리나라 반도체 관련된 기업들의 영향을 주는 건데 이 영향을 주는 시점이 오늘이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이 심리 자체가 언제 마무리가 될지는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시장을 주도했던 섹터가 밀린다라는 것은 긍정적이진 않거든요. 좋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의 리스크가 사라지기 전까지는 여러분들이 조금 조심하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좋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기회 요인 또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일 우리 시장에 대한 기회 요인, 단기 이슈에 집중한 수익 극대화. 그리고 또 하나는요. 자, 두 번째 기회 요인은 머스크 춘절 등의 이슈에 주목. 근데 앞서 뭐 중국 소비주죠. 네. 이슈, 춘절 이슈로 올라온 종목들은 매수를 하는 것보다 그게 오히려 시장이 굉장히 좋을 때 내 발목을 잡을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자, 이 기회 이슈도 요인도 정리를 한번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이 단기적인 어떤 매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앞에 말씀해 드렸던 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통은 이제 시장이 시장이 빠지고 종목이 오르기 시작할 때 내가 매수한 종목은 계속해서 오를 수 있다라는 기대감 때문에 가지고 있다가 보면은 수익 났다가 손실이 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유튜브라든지 하는 부분에서 계속 여러분들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되는 부분은 이게 시장이 반등할 때는 밀릴 수 있다라고 미리 생각을 하고 있다면 수익을 극대화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제가 지금 적어놓은 부분은 머스크하고 춘절 얘기만 일단 들었습니다만 최근 들어선 자산주들도 굉장히 좀 많이 움직이고 있거든요. 양재 부분의 개발이라든지 그래서 하림 지주라든지 관련된 뭐 종목군들이 좀 많이 움직이고 머스크 있는데 춘절 그리고 정책 그쵸? 이슈 등의 주목이네요. 모든 이슈, 그러니까 예전에는 움직이지 않아도 될 이슈들에 대해서도 시장이 지금 어떠냐 하면 시장에 자금이 너무 많잖아요. 시장에 자금이 굉장히 많은데 그렇죠. 예탁금이 111조, 그 정도 된다니까. 그럼 시장이 빠지면은 많은 사람들은 그럼 뭘 사야 돼? 라고 이제 생각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편승한 단기 매매 정도는 충분히 가능한데 요거는 어떻게 보면은 아까 얘기했던 반도체라든지 우리 보통 산업 분석이라든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수익이 나는 게 아니라 시장의 어떤 이슈들 때문에 빨리빨리 돌아가는 그런 부분이 나올 수 있으니까 난 단기적으로 그냥 가만히 있는 거 싫고 조금 수익을 올려야 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 제가 항상 여러분들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포인트로 잡으셔가지고 여러분들이 단기 수익을 이슈로 인한 단기 수익을 극대화하는 그러한 전략을 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강준혁 비서의 브리핑 만나봤고요. 이어서 임종혁 비서의 내일 시장 브리핑을 살펴볼 텐데요. 어떤 내용일지 공개합니다. 자, 임종혁 비서는요, 기술적 반등 시도 전망이라는 한 줄 평을 내주셨습니다. 자, 일단 기술적 반등 시도 전망이 어떤 뜻에서 만드신 내용인지 짧게 들어보고요. 저희가 리스크와 기회 보면서 좀 길게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기술적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내일 시장에. 내일 뭐 시가가 만약 약하게 시작되면은 양봉이 이제 출현할 가능성이 높아요. 뭐 장 초반에는 뭐 신용 반대 물량 뭐 소화하고 이런저런 사연 있는 물량이 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물량을 흡수하는지 여부를 잘 챙겨 보셔야 되고 지금 사실상 동학
개미 운동 시즌 2가 지금 전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스마트 머니, 개인 큰 손들이 적극적으로 한국 증시에 유입이 될 것으로 이제 기대가 되고 있고 또 미국 증시에 대해서 좀 피로감을 느낀 그런 분들도 한국 증시에 베팅을 하게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나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습니다. 조정을 받긴 하겠지만 크게 딥한 가격 조정을 받게 될 가능성은 제한적이다 이렇게 보고 그러면 있습니다. 이렇게 여쭤볼게요. 기술적 반등 시도가 예. 될 것이라 전망이 되는데 네. 이럴 때 우리의 전략은 어떻게 보시나요? 개인 투자자 우리 시청자 마스터분들 어떤 전략으로 가야 될까요? 예, 업황이 매우 좋은 종목을 대상으로 한 능선 매매를 해야 된다. 능선 매매. 예, 그러니까 이미 많이 오른 종목이 상승폭을 다 반납할 때까지 기다릴 수는 없잖아요. 그래요. 이미 지금 어깨까지 이제 주가의 상승파도 전개된 종목이 무릎 이하까지 내려오기를 기다리는 거는 무리수입니다. 그래서 적당한 시점, 한 갈비뼈 어딘가에서 눌림목을 만들고 있는 그래요. 그런 스토리 좋은 종목, 업황이 좋은 종목을 공략하면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요즘 우리 임종혁 비서 산 많이 다니시는 것 같아요. 안 다닙니다. 안 다니세요? 산갈 시간이 없습니다. 아, 그래요? 예. 좋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임종혁 비서의 리스크와 기회 요인을 나눠서 볼 텐데 먼저 리스크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여주시죠. 자, 임종혁 비서의 리스크 환율 안정 시 외국인 투심 개선. 이 부분을 리스크로 선택해 주셨고요. 다음 리스크는요. 자, 장 초반 투매 유입 이후 양봉 전환 기대라는 두 가지 리스크를 선택해 주셨는데요. 이것도 한번 어떤 내용인지 짧게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좀 변동성이 제법 확대되고 있는 대표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런 기업들 풀베팅 해갖고 약간 좀 담보 부족이 떠갖고 좀 반대 매매를 당할 가능성이 높은 분들이 좀 제법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분들 물량이 어느 정도 소화가 되는 과정이 필요하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환율이 상승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환율이 너무 많이 오르면 안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환율이 1,480원을 돌파할 경우 시장 변동성이 크게 확대될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과연 돌파할지 안 돌파할지 그냥 환율이 그냥 우리가 예상했던 경로대로 움직이면 됩니다. 좋습니다. 1,420원 근처에서는 지지를 받고 1,480원 근처에서는 저항을 받으면서 박스형 패턴을 만들면서 왔다 갔다 하면은 뭐 충분히 극복 가능하겠지만 만약에 뭐 환율이 1,480원을 돌파하고 1,500원을 돌파해서 1,500원이 지지선으로 전환되는 그런 모습이 나오면은 그때는 좀 각오를 하셔야 되는 거고 근데 그런 것들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기회 요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시장에 대한 기회 요인 첫 번째 메모리 슈퍼사이클 장기화 기대 또 하나 있습니다. 보여주시죠. 자, 에너지 고속도로 구축 국가적 과제. 이게 당장 뭐 내일의 이슈로 나올 건 아니지만 네. 그래도 좀 중장기 관점에 우리 머릿속에는 항상 담아둬 있어야 된다라는 의미로 해석이 됩니다. 맞습니다. 그 HBM4 업황이 좋을 수밖에 없죠. HBM3보다 HBM4 가격이 훨씬 비쌉니다. 그래서 하반기로 갈수록 하이닉스 등의 하이닉스 삼성전자 HBM4 매출 비중이 증가할 거고 여기에 연동돼서 수익성도 추가적으로 개선될 수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AI 데이터 센터를 이제 구축하는 과정에서 전력망이 반드시 필요하고 이 전력망 구축에 대한 의지는 미국만 있는 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주요 국가들이 전력망을 구축하기 위해서 더욱더 이제 드라이브를 걸 것으로 이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진짜로 수혜를 볼 수 있는 기업인데 아직 더 오른 종목이 있다면 그 종목이 핵심 유망주가 될 수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여기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내일의 전략을 리스크와 기회로 구분해서 저희가 만나봤는데요. 자, 시청자 마스터께서는 어디에 기회가 있는지 판단이 필요할 듯합니다. 계속해서 유망한 종목들을 가지고 더 구체적인 수익률 전쟁을 벌여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서진의 보고서 배틀로 이어갑니다. 네, 시청자를 위한 시청자만 생각하는 시청자 마스터의 비서실 APM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계속해서 이어지는 시간 오직 실력과 수익률로 승부하는 비서진의 보고서 배틀 시간입니다. 우리 시청자 마스터들의 수익을 책임질 종목은 무엇인지 두 비서의 자존심을 건 승부 지금부터 확인해 보도록 할 텐데요. 자, 먼저 두 비서가 준비한 어떻게 이름 좀 붙으시나요, 비서? 네? 비서 뭐 강준혁 비서입니다. 네, 좀 괜찮으신가요? 예, 네. 좋습니다. 임종혁 비서는 그냥 계속 웃고만 있습니다. 어쩔 줄 몰라 하는 표정인데요. 자, 그렇다면 두 분의 종목 어떤 종목일지 공개합니다. 자, 먼저 비서진의 보고를 보면요. 강준혁 비서는 잠시 피했다 가시겠습니다. 오늘 뭐 쉬었다 갑니다. 예, 피했다 갑니다. 다 이런 쪽입니다. 자, 임종혁 비서는 슈퍼앱이라고 해주셨습니다. 잠시 피했다 가시겠습니다. 짧게 들어볼까요? 무슨 얘기인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원래 주도주가 반도체라고 하든지 하는 부분이 맞습니다만은 그쪽이 좀 약하니까 조금 다른 쪽에서 수익 날 수 있는 살짝 종목 좀 쉴 필요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반대로 슈퍼앱 굉장히 좀 뭔가 강력한 힘이 느껴지는데요. 예. 임종혁 비서. 슈퍼 앱이 있어야 AI 소프트웨어 시장에서 성장을 할 수 있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쪽에 관련된 네. 내용이다 이거죠. 네. 오, 기대가 됩니다. 자, 그렇다면 두 분이 선정한 종목 공개합니다. 자, 우리 강준혁 비서는 달바 글로벌을 선택해 주셨고요. 임종 비서는 카카오를 선택해 주셨습니다. 아, 달바 글로벌. 결국은 앞서 근데 그런 약간 충돌이 됩니다. 이야기에. 앞서 이 중국 소비주나 네. 이런 뭐 화장품이나 네. 뭐 이런 쪽들 살짝 발목이 잡힐 수 있기 때문에 네. 오히려 좀 쉬어가는 게 맞지 않겠느냐는 표현을 해주셨는데 네. 달바 글로벌을 선택해 주셨거든요. 혼자서 하면은 발목이 잡히는데 음. 제가 도와드리면은 발목이 잡히지 않습니다. 예. 그래요. 말씀해 주시죠. 달바 글로벌 어떤 내용인지 짧게 들어볼게요. 예, 일단 먼저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은 아까 한율 얘기를 했는데요. 네. 일단 수출 관련된 부분이 굉장히 좋습니다. 일본 수출이라든지 러시아 수출이라든지 하는 부분이 굉장히 좋아서 원래 예상되는 실적 자체도 뭐 30% 이상 실적이 성장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환율 부분에서도 충분히 피해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고요. 방금 이제 우리 그 시장 안에서 25만 정도의 중국 춘절에 어떤 중국인들이 몰려온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달바 글로벌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올리브영이라든지 아니면 면세점에 작년에 입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수혜를 충분히 받을 수가 있다라는 거. 그리고 외국인들이 시장 안에서 요즘 오늘 좀 많이 팔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외국인들이 유일하게 또 유일한 종목들 중에 하나로 많이 매수했는 그러한 종목이기 때문에 시장이 반도체 쪽으로 이제 집중을 하다가 다른 쪽에서 반도체가 좀 약하니까 조금 반도체에서 좀 피하면서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오늘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요. 달바 글로벌 또 위치상 괜찮다고 평가하시는 거 왜냐하면은 네. 이 중국 소비주 보면은 뭐 호텔, 네, 여행, 뭐 카지노, 네. 뭐 화장품 뭐 네. 굉장히 많지 않았습니까? 그 중에서 이렇게 선택을 하신 이 특종 업종이 유독 강한 모습을 보인다고 보시는 걸까요? 아니면은 전반적으로 봤었을 때 위치가 마음에 드는 쪽을 선택하신 걸까요? 사실은 이제 저는 호텔을 좋아하긴 합니다. 음. GS P&L이라든지 아니면 서부 T&D라든지 네네. 하는 종목군들을 좋아하긴 합니다만은 너무 올랐습니다. 와, 많이 올랐어. 그러니까 어차피 반도체가 많이 올라서 조정을 받고 있는데 굳이 이미 많이 오른 종목에 접근하는 건 조금 애매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아니 여행사라든지 카지노 관련된 종목군들도 있는데 카지노는 연속성이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파라다이스는 가고 있는데 GK는 밀리는 그런 모습이 보여서 좋습니다. 차트상으로도 이 종목이 괜찮은데 차트 볼 시간이 좀 되나요? 네, 볼 수 있습니다. 예, 잠깐만 차트 차트 보고 보여주시죠. 가도록 네. 하겠습니다. 차트 보시면은 제가 가장 좋아하는 모습이죠. 항상 여러분들한테 타이밍이 올 때마다 여러분들이 매수하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해 드리고 있는데 주가가 하락으로 가다가 지금 이제 상방으로 전환돼 있는 그런 모습이 보이고 있고 예전에 실적이 안 좋아서 주가가 좀 많이 밀렸다라는 얘기가 일단 있었거든요. 근데 그 부분은 이미 다 넘어섰다라는 것도 좀 의미가 있다 이렇게 봐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특히나 최근에 매도하고 있었던 외국인들도 일단 매수해주는 그런 모습이 보이고 있어서 충분히 지금 시점에서는 접근이 가능한데 제가 이제 조금 피했다 가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만은 네. 강준혁이지 않습니까? 피해 가더라도 목표가는 24만 원 그리고 손절 가격은 한 14만 9,900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표가 손절가 제시해 주셨는데요. 이게 뭐 이런 거 같으면 잠시 피했다 가자는 게 아니라 달바 글로벌로 피했다 가자. 해가 안 보이면 달을 봐야죠. 이렇게 좀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알겠습니다. 달바 글로벌 말씀해 주셨고요. 자, 임종혁 비서는 카카오입니다. 네. 어떤 내용을 품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지금 이제 AI 하드웨어 기업들은 저점 대비 주가가 많이 올라가서 약간 네. 접근하기가 조금 무서워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AI 소프트웨어 진영은 가격 매력이 나름대로 있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카카오 같은 기업들이 좀 안전한 선택지가 될 것으로 저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동사가 AI를 이제 활용한 타겟팅 광고를 지금 나름대로 고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래요? 여기에 연동돼서 톡비지 광고 매출액이 아마 전년 대비 올해 증가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또 이제 카카오톡이 챗 GPT를 품었단 말이죠. 그래서 카카오톡 내 체류 시간이 이제 증가할 것 같고 체류 기간이 이제 증가하다 보면은 이제 광고도 노출될 거고 그리고 이제 커머스 결제도 많이 하시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이커머스 플랫폼 사업 부분도 생각보다 올해 잘 될 것 같고 또 자회사들이 사업 컨디션이 괜찮습니다. 카카오뱅크가 신흥국 시장에 침투하기 위해서 드라이브 잘 걸고 있는 것 같고 또 카카오페이는
뭐 증권업, 보험업 그리고 결제 업무 등을 통해 갖고 계속 이제 꾸준히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비상장 자회사 중에서는 뭐 카카오 헬스케어가 뭐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해서 노력을 잘 하고 있는 것 같고 또 카카오 모빌리티, 카카오 엔터테인먼트도 비상장 자회사 중에서 나름대로 이제 가치가 있는 그런 기업이에요. 그래서 자회사 컨디션 좋고 본업 컨디션도 양호한 편인데 생각보다 주가가 안 갔잖아요. 그리고 시차를 두고 AI 하드웨어 친구들이 조정을 받으면은 AI 소프트웨어 주요 기업들이 반등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시간차 공격을 하기 전에 공략을 해야 될 것 같아갖고 카카오를 준비했고요. 차트 간단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카카오 차트. 예, 카카오는 그냥 전형적인 박스형 패턴을 만들고 있습니다. 박스 하단이 55,000원 근처고 박스 상단이 7만 원 근처거든요. 55,000원을 위협하거나 이탈할 것 같으면 비중을 줄이시고 그런 게 아니면 이제 비중을 확대해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7만 원 근처에서 저항받으면 이제 비중을 줄여야 되고 7만 원을 시원하게 장대형으로 돌파하면은 바이앤홀딩 전략을 추구하면서 더 높은 수익을 추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카카오 목표가 7만 원, 손절가 5만 5천 원으로 제시해 주셨습니다.